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일요일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뉴스가 많지 않아 간단하게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리플의 ODA 서비스 고객인 브라질의 주요 금융 서비스 슈퍼 앱인 인터를 소유한 회사가 아마존의 결제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매자와 소비자의 결제 서비스 규모도 엄청날 것이고 결제 서비스 제공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어느 회사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요. 저도 몇 개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때 결제 시스템을 저도 모르게 비교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결제가 가능한지, 때로는 결제를 진행하는 데 요구하는 절차가 많거나 혹은 느리게 되면 재방문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아마존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런 결제 시스템의 편의성과 보안 역시 다른 상거래 시스템과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줄 제휴회사 혹은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 늘 고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리플 ODA 서비스 고객인 인터가 28개의 아마존의 결제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어쨌든 만약 인터가 아마존의 정식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아마존에서 판매 행위를 하는 누구나 인터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곧 리플의 ODA 서비스의 진전일 뿐 아니라 리플 XRP 유용성에도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시작은 다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리플의 ODA 서비스가 금융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자상거래 산업 등 다양한 다른 산업의 기관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FTX 사태는 암호화폐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위기 속에 분명히 성장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서 분명 성장을 가속화하는 기업들이 존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인 파이퍼 샌들러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FTX 파산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 혼란에서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기존의 투자 의견인 비중 확대를 반복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코인베이스는 매우 강력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FTX 붕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연속 파산, 그리고 이어지는 공백이라는 격변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성장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1년 안으로 전날 종가에 비해서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4월에 나스닥에 상장한 코인베이스는 개장 당시에 약 380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주가에 비하면 80% 이상이 빠진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 상장 시점 비트코인 시세 역시 지금과 비교하면 약 70% 이상 하락한 것을 보면 결국에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시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처보다 더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세계적인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FTX 여파로 시장 점유율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활성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년 안에 2배 이상의 코인베이스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하니 결국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1년 뒤 가격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리플의 경우에는 우리의 숙제처럼 SEC와 합의 혹은 승소 이후 재상장이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지금의 가격과 비교해서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는 최근 웹사이트 공지사항 업데이트를 통해서 12월 5일 이후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낮은 사용률을 이유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스텔라와 관련된 토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코인들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잔액이 있는 사용자들의 자산 인출만 가능하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리플의 하락의 시작은 코인베이스에서의 상장 폐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나마 코인베이스가 리플에 대해서 월렛 지원을 유지하고 있어서 최소한 앞으로 리플 승소와 재상장 이후를 염두에 둔 일이라고 연결하시는 분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낮은 사용률이 지원 중단의 이유라고 한다면 굳이 리플 XRP를 원래 지원에서 뺄 것까지 할 필요가 없고 약식 판결 이후에라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송 판결을 앞두고 거기다가 리플의 법정 조언자 지지까지 했던 코인베이스의 행보라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또다시 중앙 집중화된 지갑 서비스의 한계이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코인들만 지원하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으려면 애초에 탈중앙화된 지갑 서비스를 이용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원래 코인베이스 월렛은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코인베이스 지갑에서 활동이 적은 여러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능에 계속 투자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앞으로 리플의 소송 결과와 코인베이스의 행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믹스 관련해서 법원이 7일까지 상장 폐지 가처분을 결정하겠다고 한 가운데 위메이드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완전하게 투명한 위믹스 유통량 관리 시스템을 바이낸스를 통해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메이드는 기간별 위믹스 예상 유통량 업데이트, 그리고 상시 공시 시스템 강화, 커스터디 업체의 위믹스 재단 보유 물량 수탁 등 자체 관리 시스템 강화 약속을 바이낸스 커스터디를 통해서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시스템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내에서 유통량의 대부분이 위믹스 입장에서는 이번 상장 폐지 가처분 결과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일 수요일에 가처분 결과가 나오니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